고졸 검종 한국사 8. 자, 이 영상에서는 이제 고려의 경제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를 다루든지 경제에서는 토지 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고려의 전식과라고 합니다. 일단 별표를 치고요. 이 전식과 전에 약간 전식과의 샘플 형식으로 나왔던 게 역분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역분전은 고려 태조 왕건 때 후삼국 통일에 공이 큰 사람들한테 줬던 보너스 형식의 수조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려는 전식과 한번 연결을 해두고 내용을 설명할게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영상들에서 수조권이 뭐라고 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전시과라고 이름이 붙냐면 밭전 그리고 뗄나무시라고 해서 밭과 뗄감을 얻을 수 있는 토지를 다 주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시대별 수조권 제도를 한번 명칭을 구분해 봅시다. 통일신라는 관료전과 노급이었죠. 그리고 고려는 전식과입니다. 조선은 조선에 가서 배우겠지만 과전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식과 이외의 기타 토지 밑에 보겠습니다. 공음전과 민전 둘 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별표를 치세요. 공음전은 오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귀족이면 다 공음전이라는 수조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전, 백성들이 경작하는 그런 토지를 말해요. 백성들 것이기 때문에 매매나 상속, 기증, 임대가 가능한 사유지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소유권이 보장이 된 땅이죠. 개인 소유지예요. 민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고려시대 농업기술 발달 볼까요? 먼저 우경이 일반화됩니다. 우경은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를 하는 거예요. 소의 쟁기를 끼우고. 그리고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이 됩니다. 2년 3작은 2년 동안 세 종류의 작물을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피, 수수, 콩 이런 것들을 돌려짓는 거죠. 그리고 논농사에서 밑줄을 칠까요? 이양법. 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양법이 완전히 보급되고 확산된 것은 조선시대 가야 하기 때문에 잘 구분해 두세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가면 이제 공민왕 때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가 전래되어서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목화씨는 목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상업에서는 화폐를 주조하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건원중보도 했다가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거 다 그냥 고려 거라는 걸 알면 됩니다. 하지만 유통에는 실패를 하고요. 다만 고액 화폐로 사용됐던 것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활구 또는 은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숙종대 화폐로 우리나라 지형 모양이 그려져 있다라고 해요. 여기 활구는 옆에 사진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화폐에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화폐 대용으로 쌀이나 집에서 짠 거친 삼배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병란도는 완전 별표 100개 쳐도 됩니다. 개성 근처인 황해도 예성강하고의 위치에 있었고요. 외국 상인과 교육하는 국제무역항이에요. 여기 구분해야 될 것.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은 당항성이었다라는 거. 병란도 위치 한번 보고 갈게요. 네, 고려 지도가 여기 있고요. 병란도가 여기 개경 옆에 이렇게 있네요. 이곳입니다. 예성강하고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제 고려의 신분입니다. 5조과 6조에 걸쳐서 있는데 선생님이 신분 도표를 잠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귀족과 중립층과 양민과 천민, 네 신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신분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사실 귀족 세력들은 그 공음전과 음서의 특권을 누렸어요. 다 배웠죠? 공음전과 음서. 이런 귀족에 해당하는 사회 지배 세력이 고려시대에는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고려 초기에는 호족이었고 이 호족이 문벌귀족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무인들이 집권을 하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 친원파라고 할 수 있는 권문세족이 세력을 잡죠.
그리고 고려 말기에는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합니다. 권문세족과 이 신진사대부의 특징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권문세족은 원간섭기에 등장한 지배층이고 정치계의 요직, 중요한 직책을 요직이라고 하는데 요직을 장악하고 큰 농장을 소유한 그런 세력가들이었죠. 이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진사대부는 지방의 항리 출신이었고 고려 말의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중소지주였고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중류층이 좀 독특한데 별표치고 볼게요. 지배층이긴 지배층이지만 말단 행정직이에요. 중류층은 잡류, 남반, 향리, 군반 등 지방의 행정실무를 보거나 하급 군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통 하는 일, 직역은 자녀들한테 세습을 합니다. 자, 조선시대는 이런 중간 계급을 중인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명확히 다르니 기억합시다. 중류층은 고려, 그리고 중인은 조선입니다. 명칭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양민, 보통 사람들을 뜻하죠. 농민이 대다수였으며 백정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아는 조선의 백정은 이제 도살업과 이런 집신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가죽신이죠.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고려시대의 백정은 그냥 농민을 뜻한다라는 거 꼭 구분해 두세요. 세금의 의무가 있었어요. 조세 공납력을 냈고요. 향부곡소가 특수한 행정구역입니다. 별표를 칩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 됐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향이나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됐고 소에 사는 사람들은 수공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 향부곡소 자주 출제돼요. 마지막 천민 별표.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였습니다. 노비는 세금의 의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말하는 재산이었죠. 재산이었기 때문에 매매, 사고 파는 것, 상속, 물려주는 것, 증여, 그냥 누군가에게 주는 것,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예속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